자, 외부 코너 라운딩 처리는 이 외부 코너 라운딩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윤곽을 할 때, 황상을 할 때 꼭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외부 코너 라운딩 처리는 굳이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냐면 이게 여기 보면 일부러 T를 아이고 자꾸 꺼지네. 자꾸 꺼졌네요. 149페이지. 자, 일부러 외부 코너 라운딩 처리 이 사각을 돌렸다. 이게 0인 상태는 그냥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에다가 R을 집어넣으면 그냥 R 라운드 못당이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스케치를 할 때부터 내가 C를 넣는다든가 R을 넣는다든가를 모델 그림을 스케치에 넣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부에만 꼭 알아주시면, 내부에만 꼭 이렇게 반경이 들어가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는 필요 없다. 굳이 필요 없고, 측면 가공 여유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측면 가공 여유를 보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이것도 지웠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게 이제 밑에 갔던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이건 간단해요. 이거 지금 0으로 간 거고, 내가 측면 가공 여유를 마이너스 2를 주겠다면 2mm 더 깎겠다. 황삭이면 플러스 1, 뭐 0.1 뭐 이렇게 주겠죠? 2mm를 주면 측면으로 마이너스 2mm를 더 깎겠다. 내가 여기를 플러스 1을 주면 1mm를 덜 깎겠다. 뭐 이런 거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주의사항은, 처음 하시는 분들의 주의사항은 원이나 장봉을 짤 때 100분의 1을 주면 얼마가 커져요? 100분의 1을 주면 양쪽이 먹으니까 100분의 2가 커진다는 거, 그죠? 한쪽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100분의 2가 커진다는 거, 양쪽이잖아. 양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 가공 여유도, 여기 샤프 코너, 이게 이제 측벽 가공 여유를 주면 측면에 샤프 코너 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윤곽을 뭐 어차피 바닥 가공 여유나 측면 가공 여유를 활성화를 주면 라운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옵셋 형태로 절삭이 돼요. 내가 5mm를 똑같이 5mm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생성이 돼요. 그죠? 여유를 주면. 근데 그거가 마음에 안 들다. 난 동일하게 나 이거 정사경로로 쓸 거야. 여기랑을 동일 치수로 그냥 5를 떨어뜨리게 해줘 라고 하면 요거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스케치를 하고 거의 대부분 정삭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말리는 걸 이렇게 말려서 옵셋이 된 형태. 왜냐면 우리가 사각형을 옵셋을 해보면 옵셋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옵셋도 이렇게 될 거란 말. 근데 그거를 그냥 직각 형태로, 그죠? 이렇게 가공 여유를 주는 게 샤프 코너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는 마찬가지로 가공 여유가 있을 때만 생성이 돼요. 자, 마이너스 5라고 주고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을 주면 얼마나 들어가요? 6이 들어가겠네. Z가. 확인 누르고 보면 경로를 볼 때 이 상태에서 키보드 S를 제가 누른다 그랬잖아요. 딴 거는 필요 없고 하단에 우리가 XY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Z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내릴 때 Z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6mm 마이너스 1을 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플러스 1을 주면 4가 들어가는 거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깊이가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측면 가공 여유고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또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첫날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윤곽 가공 하나를 시작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다 털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중복이니까요. 중복이고. 자, 깊이 가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 자, 깊이 가공. 자, 체인을 다시 한번 잡고 할게요. 왜냐면 깊이 가공하고 측면 가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평행선으로 조금만 더, 여기서 여기까지 30mm라고 하나 놓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5라고 한번 놓을게요. 5 정도만 놓을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봐야 또 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재료 설정을 한번 하고 들어올게요. 재료 설정을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공작물 설정이라고 하는 구간에, 이게 이제 23까지는 이 공작물 설정을 잡지 않아도 여기에서 시뮬레이터 옵션에서 재료를 다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작물 설정을 잡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공작물 설정을 한번 들어간 다음에 여기 왼쪽에 여기 플러스 버튼, 여기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이렇게 열어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이게 매일 눌러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수업하고 일주일 만에 처음 눌러보는 게, 안 누르고 와요. 회사에서도 안 쓰고 때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도 버전이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공작물 설정 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포인트로 잡아도 되고, 근데 2포인트로 쓸 일이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소재 2포인트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2포인트를 하면 XY 입력하고 두께만 따로 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요즘엔 거의 대부분 1차 때부터 소재를까지 사이즈까지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오른쪽 버튼 제거. 그냥 바운딩 박스 2D여도 상관없으니까 바운딩 박스 누르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사각 형태가 이렇게 올라와요. XY. 그러면 원점이 여기잖아요? 원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면 밑으로만 내릴 거니까 두께가, 원점이 여기가 내가 한 30T 되는 재료를 만들겠다. 30. 높이에다가 30.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윗면이,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윗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면 또 찍고 땡기고 숫자 넣으면 되거든요. 윗면에 면을 날려야 된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만 하고, 시뮬레이션 설정 우선은 우리가 윤곽 가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말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V. 이게 좀 불편한 게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3D 할 때는 소재 모델을 자꾸 당겨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번호만 딱 찍으면 됐는데, 이제는 소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자꾸 있어가지고 3D 할 때 좀 불편해요. 25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제가 아직 요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재료 설정이랑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하면서, 예제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으로 내가 우선 깊이 가공을 먼저 해볼 테니까 여기를 한번 먼저 가공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단일 체인으로, 아니 어차피 끊어져 있으니까 뭐 어차피 체인으로 걸어도 돼요.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이렇게겠죠? 이제 여기까지니까. 공구 10파이 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그죠? 2D 0
자, 진입뽑기는 우리가 배웠지만 그냥 그대로 66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0%로 링크에서 마이너스, 여기도 이제 다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마이너스 20mm를 강구한다고 해보세요. (20mm를) 가공한다고 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20mm를 한 번에 가공을 하겠죠. 자, 보면 여기서 가공을, 여기서 20 내려가서 절삭을 하고 빠지겠죠. 그죠? 근데 깊이 가공이라는 걸 주게 되면, 자, 여기서 깊이 가공을 한번, 여기 더블 클릭, 파라메타 들어가서 깊이 가공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고, 내가 최대 황삭, 이게 말을 들어보시면 얼마씩이 아니라 최대죠. 최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최대 얼마까지는 먹이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숫자니까 5라는 숫자가 있으면 황삭이 5mm씩 절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5, 10, 15, 20을 절삭을 하겠죠. 지금은 딱 떨어지는 숫자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0 보면 마이너스 5 하단에 보세요. 마이너스 5 하단에 있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결석을 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 최대 황삭 깊이가 최대 치수니까 내가 여기다가 6을 넣는다 그러면 똑같아요. 20을 6으로 나누면 어차피 4잖아요. 어차피 4잖아요. 확인. 5, 10, 15, 20. 이해하시겠죠? 그죠? 최대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내가 5를 넣고 정삭으로 20이 내려가는데 한 번만 1mm를 먹이겠다. 자, 총 20mm에서 우선 내가 1mm를 남겨놓고 요거 1mm 가공 간격 1mm 정삭을 한번 할 거니까 19가 되죠. 19가 돼요. 19 나누기 5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9를 남겨놓고 4.75, 9.5, 14.25, 19, 그 다음에 정삭 1mm 한 번. 그죠? 그러니까 최종 깊이, 총 깊이에서 정삭을 우선 빼고, 그죠? 빼고 황색 나머지를 최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딱 있어요. 얘하고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얘하고 얘예요. 자, 여기 가공의 수는 뭐 이해를 하시겠을 거예요. 내가 두 번을 준다라고 하면 2를 넣으면 얼마예요? 20에서 18 빼고 1mm 두 번. 그죠? 이해하겠죠? 이거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 계산이 금방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기서 평면으로 놓고. 자, 체인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파라메타에서 들어가서 바꿔볼게요. 이번에 아까랑 틀리게 가공 종류에 가도 도형 체인이 있다 그랬죠? 선택 취소하고 체인을 다시 걸을 거예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걸을 거예요. 자, 시작을 여기로 잡을 겁니다. 여기를 찍어주세요. 시계 방향. 자, 내가 외곽을 한 바퀴 돌릴 거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위죠? 그죠? 네. 아이고,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다시 하면 되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파라메타 창에서 이 가공 종류라는 창을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선택 취소를 한번 눌러주시고 도형 체인을 눌러주세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알아요. 놓치시면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오라고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제가 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예제를 같은 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예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길게는 2시간까지도 가니까요. 중간에 놓치면 바로바로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을 기준으로 위쪽을 찍어야 이렇게죠. 그래서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위쪽 확인, 공구 18 엔드밀 공구. 자, 절삭 파라메타 2D 깊이 가공 깊이 가공을 뺄게요. 여기를 정삭을 뺄게요. 0으로. 자, 진입 뽑기 잠깐 들어갑니다. 저희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스타트 지금 여기로 진입 안 하고 여기로 진입할 거예요. 가운데로 진입할 거예요. 그러면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 뽑기 체크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잡은 도형의 중심 스타트점 여기에요. 그리고 법선 접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에 대한 탄젠트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법선 수직한 방향 이나 원을 넣을게요. 0 반경이 3을 떨어뜨릴게요. 3.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3mm가 떨어진 반경이 3인 원을 그린다 그랬죠? 반경이 3 동일하게. 그리고 오버랩 2mm.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20이죠. 깊이 가공 있습니다. 자, 요건 주의하면서 사용을 할 건데 우선 요거부터 넘어갈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공구 유지라는 기능하고는 정말 중요해요. 얘는 요거는 별거 아니라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어요. 체크를 하면 마지막 정삭 간격에 대한 절삭 조건, 회전수와 피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정삭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하진 않겠고, 자, 공구 유지는 우리가 이송 증분 높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절삭을 여기서 붙어서 한 바퀴를 돌고 갔다가 뒤로 원을 그리고 빠지고 점프를 당연히 할 거예요. 하나, 둘, 항상 진입 높이로, 안전 높이로 뜨죠. 매 깊이마다. 근데 요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구 유지라고 해요. 우리가 뭐 떴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윤곽을 깎으면 이미 3000, 1800이면 이미 한번 떴다 올라갔을 때 이만큼 가 있을걸요? 그죠? 이만큼 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시작 절삭을 하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 절삭 위치까지 공구를 띄우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깊이 공구 유지라는 기능을 누르면 보세요. 누르면 경로를 보면 절삭 Z-25 절삭하고 이거 검정 마크 끌게요. 하고 돌아와서 원까지 그리면 진입, 여기 오고 원까지 그리면 링크 빠진 거죠. 진입.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위치로 지공일로 그냥 절삭 조건으로 붙는 거예요. 붙고 다시 Z. 뜨는 구간이 없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거에서.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링크가. 그러니까 돌아야 되는 구간에 이런 데는 내가 진입을 이런 데는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공구 유지를 내 깊이 가공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그대로 와버리죠. 지공 1로 안 뜨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쓰려면 진입 링크를 안전 높이, 이송 높이랑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이렇게 원을 그리고 급속이송으로 빠지던가 해야겠죠. 그래서 돌아가야 다음으로 깊이 가공을 할 때 다음으로 돌아가는 구간의 가공 간격에 중간에 간섭이 없고 간격이 짧을 때
이렇게 공구유지라는 걸 주로 많이들 써요. 공구유지. 그래야 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뜨지 않고 절삭하고 다시 그 자리 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때 이게 공구유지. 이게 공구유지. 서브 프로그램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은데 보기만 하세요. 지금 이걸 체크를 하고 출력이 나가면 옛날에나 쓰던 거지. 메인 프로그램은 서브를 호출을 계속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 서브 프로그램에 윤곽 데이터가 한번 들어와요. 옛날에나 이렇게 했죠. 데이터 서버가 없거나 용량이 작을 때나. 지금은 이렇게 쓰면, 옛날에는 DNC 케이블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전송을 하면 메인은 0 그거 들어가고 서브에 요 555가 그냥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썼는데 요즘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 이게 이 정도 되는 이 데이터가 못 들어갈 정도면 바꾸는 게 그렇죠. 요즘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스텝업은 거꾸로 티커터 같은 경우 아래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올 경우에 거꾸로 내려갈 때 들어가게 됩니다. Z-20mm부터 시작을 하죠. 20mm부터 시작을 하죠. 둘, 셋, 넷. 지금은 설명을 우선 듣고 아직 예제를 안 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요시에 언더컷 공구, 언더컷 공구에만 쓸 수 있겠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으로 Z값만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스텝 다운으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깊이 기준이에요. 깊이 기준. 요거는 윤곽을 기준으로 먼저 할래, 깊이를 기준으로 먼저 할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랑 두 군데를 해볼게요. 평행선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5mm 정도만 할까요? 5mm 정도만. 자, 여기서 체인을 전체 다시 이렇게, 자,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 여기 중앙 기준으로 오른쪽 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링크도 바꿔야 되겠네. 진입뽑기. 자, 진입뽑기에서 접선으로 6mm를 넣어줄게요. 자,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20mm를 절삭을 할 겁니다. 확인 한번 보고 얘기를 하시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윤곽이 깊이 가공의 옵션이 윤곽이 기준이 있거나 깊이가 기준이거나를 보면 됩니다. 윤곽이 기준이면 마이너스 하나, 거꾸로 했네. 다운으로 가야 돼. 여기. 자, 5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를 윤곽 기준일 때는 윤곽을 마무리를 하고 넘어와요. 그런데 깊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 알겠죠? 도형의 깊이를 5mm 우선순위로 둘 거냐, 윤곽을 먼저 끝내고 넘어갈 거냐. 이거 어떨 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 말고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한 20mm야.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사이를 가공해. 근데 내가 여기가 깊이가 윤곽을 우선순위로 기본 상태가 돼 있으면 칩배출에도 문제가 되고 이쪽을 다 파고 반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칩배출에 문제도 되고 공구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자, 이럴 때는 그냥 깊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슬로폭도, 그죠? 칩배출도 용이하고 공구 부하도 좀 덜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풀컷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깊이가 우선순위냐 윤곽이 우선순위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메인은 깊이가 우선순위고 절삭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깊이를 기준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경사 가공 이거는 그냥 3D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윤곽으로 경사를 준다든가 R값을 줄 수는 있는데 굳이 3D를 할 줄 알면 굳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대만 해볼게요. 윤곽 가공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공구 볼은 뭐 볼을 써도 되고 볼로이즈를 사용해도 되고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1R짜리 2R짜리로 할게요. 2R짜리로 깊이 가공, 제가 진입뽑기 깊이 가공해서 한 0.30만 절삭을 할게요. 마이너스 10mm 정도만 하고 볼게요. 그 대신 내가 여기 깊이 가공에 경사라는 거를 체크를 하면 경사라는 걸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다 5도만 줘볼까요? 5도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측면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게 돼요.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제일 실수를 하는 게, 근데 이렇게 그냥 경사각도만 주고 볼을 엔드미를 쓰던 볼로이즈 엔드미를 쓰던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경사가 별로 티 안 나니까 조금 더 넣을게요. 15도 넣을까요? 20도 넣을게요. 20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을 엔드미를 쓰던 볼로이즈 엔드미를 쓰던 얘가 알아서 계산은 되는데 몇 R짜리인가 정확하게 숫자만 넣기만 하면 좀 더, 잠깐만 좀만 더 해볼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경사가 타지겠죠. 상관은 없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스케치가 경사각의 시작하는 위치가 우리가 0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여기가 Z가 0이에요. 경사 뭐 이런 식으로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단이 하나 있고 내려와서 경사각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체인이 Z-10mm면 10mm에다가 스케치가 있어야 돼요. 네, 거기다가 체인을 잡고 경사각을 주셔야 거기서부터 경사각이 시작이 돼요. 내가 마이너스 제로 상단을 제로 상단을 이따가 배울 건데 안 배웠지만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 넣는다고 경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10mm를 건너뛰고 나머지 거를 가공을 할 뿐이에요. 경사각은 벌어지고. 그래서 내가 경사를 시작하는 위치에 Z값이 마이너스 밑에 있는 곳에 체인을 잡아준다는 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됩니다. 뭐 볼을 사용을 하던 뭐 볼로이즈를 하던 계산은 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경사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이 가공했고요. 진입 뽑기 했고 측면 가공 한번 가볼게요. 측면 가공을까지 하고 관통은 이게 이제 드릴에서는 그나마 좀 쓸만한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위에 걸로 체인이 지금 요게 요놈이고 이거 지우고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우선 이 관통이라는 기능은 원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에 철판이면 뭐 깊이를 좀 더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헷갈리기만 하죠.
왜냐면 분리가 돼 있잖아. 예? 내가 최종 깊이에 마이너스 20이라고 넣고 절삭의 황삭요유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굳이 넣을 수가 있는데 굳이 관통이라는 걸 활성화해서 5를 더 넣어서 25가 들어가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죠? 드릴에서야 드릴 같은 경우에는 118도나 각 드릴 각도에 따라 여기가 내가 계산이 안 되니까 예? 빵꾸를 얼마만큼 내겠다 라고 하면 내가 이게 딱 내려가 여기서 여기까지 빵꾸를 하면 이 깊이까지 다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엔드밀에서는 굳이 요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내려가면 25mm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드릴에서는 쓰는데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측면 가공까지 하고 측면 가공하면은 또 식사가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측면 가공까지는. 다시 툴을 다시 한번 저랑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30mm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잡을 거야. 이거 30mm.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엔드밀 선택해 주시고요. 절삭 파라미터 선택해 주시고, 깊이 가공을 우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5 넣어주시고요. 마이너스 20mm 아니 20mm 할게요. 20mm 깊이 가공 또 추가해야 되니까. 자, 진입뽑기는 접하게 15mm 됐고요. 측면 가공을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틀려요. 화면이. 왜 틀리냐면 아까는 최대 왕삭 깊이 가공에는 최대 왕삭 깊이라고 됐죠. 근데 얘는 황삭 횟수와 가공 간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진도를 나가면 여역밀이나 다이나믹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소재 사이즈와 남겨야 되는 영역을 계산을 해서 당연히 얘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 측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하나만 들어가죠. 바깥쪽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간격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6mm씩 절삭을 한다. 5mm씩 절삭을 해볼까요? 5, 4, 25, 5, 25. 그러면 5번은 내야겠네. 6번은 해야겠네. 그럼 6번 한번 넣어볼까요? 5번인가요? 6번인가? 그럼 5mm씩 절삭을 하겠죠? 5mm씩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하나 검증 표시, 둘, 셋, 넷, 다, 6번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겠죠. 처음과 그러니까 5mm씩 간격을 계산을 잘해서 몇 번은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5mm 간격 5mm 떨어지고 5mm 떨어지고 5mm 떨어지고 5mm 떨어지고 5mm 떨어지고 5mm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횟수를 반씩 5mm 6번을 절삭을 하겠다. 여기 내용은 정상은 똑같아요. 한 번만 절삭을 하고 가공 경로를 내가 티가 나야 되니까 1mm를 빼고, 그럼 1mm 정산을 하는 거죠. 1mm 남겨놓고, 보통 근데 0.01을 할 거예요. 1mm 하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따여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삭을 이렇게 1mm 남겨놓고 합니다. 이 뭐 빼먹은 것 같은데, 얇은 벽 가공이 어디 있지? 측면 깊이, 여기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가공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반복 경로라는 거는, 이게 반복 경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거 뭔 말이야? 황삭 6번에 정삭 1mm 놔두고 한 번, 숫자 1은 뭐예요?
그대로 한 바퀴 더 돌겠다. 스프링 컷을 한번 절삭을 한 상태에서 제로로 한번 제대로 돌았는데 또 한 번 돌겠다예요. 똑같이 두 번을 돌겠다. 세 번을 숫자를 넣으면 똑같이 세 번을 돌겠다. 뭐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내가 두 번을 한번 넣어볼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1mm 남기고 내가 정상하겠다 한 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밀고 그 다음에 스프링 컷 한 번 두 번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동일하게. 근데 요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보통 가공 간격을 좀 100분의 1 남겨놓고 두 번이나 세 번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엔드미로 정삭 측면 절삭하면 아래 위로 대빠지죠. 한 번 지나가면 보통 두 바퀴 이상은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0.01 놓고 2회를 줘도 왜냐면 엔드밀이 절삭률과 안 맞아가지고 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100분의 1이라도 주고 두 바퀴 좀 더 나가라고,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리고 스프링 컷은 이 반복 경로를 지나가면 이 진입 뽑기가 링크가 무조건 뜰 수밖에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링크를 공구 유지를 건다든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 때도 반복 경로보다는 그냥 횟수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모든 경우에 적용 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 뭐죠? 처음 보는 거라 제가 고전업이 되고 생겼는지. 자, 그리고 이거 이송 속도하고 이거는 정상에서 다시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정상에 대한 이송 속도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생긴 건 측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측면 가공하는 순서. 깊이를 먼저 끝내고 윤곽을 먼저 끝내고 갈래? 깊이를 기준으로 갈래? 똑같죠 아까랑. 내가 여기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치고 여기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왔다는 깊이를 우선순위고 깊이를 다 끝내고 넘어갈래의 순서예요. 요거는 아까 윤곽 가공과 똑같고. 자, 여기서 왕복 절삭이라는 게 옛날에 없었는데 23, 22? 22쯤 생긴 거 21쯤 생겼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쯤 생겼어요. 왕복 절삭이라고 하는 거는 황삭 가공을 방향을 한 방향으로 칠래요, 왕복으로 칠래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파이널이 상하향이 맞게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해요. 근데 파이널 칠 때 측면 가공 간격에 따라 여기가 빡 떨어지면 여기가 하향 절삭이 아니라 상향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숫자를 떨어지는 숫자로 해야 돼요. 왕복으로 한번 이걸 0으로 놓고 그러면 이거는 하향이겠죠. 왕복으로 놓을게요. 확인. 뭐 커터 같은 건 상관없어요. 하나 둘 이렇게. 이것도 공구 유지 잡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안 뜨고 밀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뜨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공구 유지가 트니까 절삭하고 뜨고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럴 때는 또 공구 유지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잡아주면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딱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상향이죠. 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조금 늘리던가 횟수를 5번에 맞추고 간격을 좀 늘리던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어차피 이게 근데 바깥쪽으로 열려 있는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리진 않아요. 안으로. 이게 왜냐면 풀컷으로 들어갈 때 거의 풀컷으로 엔드밀이 사각형이면 엔드밀이 중앙으로 밀릴 때 반대쪽으로 밀리는 거지. 이 정도로 오픈이 돼 있는 반씩 나갔으면 반대쪽으로 밀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심하게 여유를 줬으면 그렇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정삭 횟수 여기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건들지는 않는 건데 몇 가지 얇은 벽을 가공을 하거나
얇은 형태를 그러니까 할 때 이제 우리가 포켓의 얇은 벽 가공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옵션에 비슷하게 빠져나온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측병량이 이렇게 있으면 얇아요. 포켓 이렇게 단이 있는데 여기가 살이 1mm야. 에? 1mm야. 근데 여기를 걷어내야 돼. 근데 이거 황삭 다 걷어내고 정삭을 하려 그러면 제껴져갖고 달달달달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걷어내면서 여기 여유를 주고 조금씩 까는 거야. 깊이를 한 번 더. 어?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돼요. 네, 여기를 다시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하게 하고 개수를 다시 4회를 주고 4회를 주고 5회 줄게. 5회를 주고 정상 여유를 6mm를 준 다음에 아니 6mm를 너무 얇으니까 6mm를 준 다음에 예를 들어 6mm를 주고 한 번을 하겠다. 자 여기서 공구 유지 빼고요. 자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거 윤곽으로 했으면 이거 윤곽에 이렇게 한번 가고 다음으로 갈 구간 공구 유지 그냥 체크돼 있으면 이렇게 쳐버린다. 그죠? 그냥 아니 이렇게 절삭을 하고 요 대각으로 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안 뜨고. 그죠? 이게 공구 유지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죠? 다음 절삭 구간을 뜨지 않고 그냥 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2D니까 그래요. 3D면 지가 알아서 갈 텐데. 그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전체 깊이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자 깊이 우선은 황삭 깊이 가공에다가 잠깐만 최종 깊이 하고 여기다 횟수당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황삭 깊이에다. 자 내가 깊이 가공을 횟수당이면 4회 5회를 추가를 해볼게요. 4회 추가 5회를 확인.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가 전체 깊이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뭔가를 오래간만에 켰더니 할게요. 제가 잠깐 체크를 하고 할 테니까 식사를 하고 이따가